예, 안녕하세요. 전정현과 달보기 오늘 방송 녹화 날입니다. 오늘은 예,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유럽인들과 대동단결 하고 오신 예, 세 분을 모시고 그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사회자는 바로 저입니다. 와. 저기 예, 기억해 주세요. 제가 사회자입니다. 네, 끼어들기 없기. 저는 왜? 은혜 씨 끼어들기 없기 다. 예, 저는 장애아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으로 다녀온 박경석입니다. 잘못하면 못 갈 뻔했는데 아무튼 갔다 왔습니다. 응원과 지지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저도 이제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 잘 다니고 온 재민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몇 번 출연한 적도 있는데 네, 전국장애인 차별철도연대, 도성장 이동권연대에서 네, 활동하고 여기? 있습니다. 네네. 그 단골 출연자입니다. 네. 단골 스스로 붙였어. 예, 단골. 예.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포천에 있는 한 시설에서 탈시설하여 김포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 김포장애인야학에서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001자리에서 2년째 노동하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제가 사적으로 특사단 분들에게 은혜 씨의 활약상을 잘 들었습니다. 예, 멋지십니다. 예, 오늘은 이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2주간에 그 해외에 그냥 여행 갔다 와도 힘든 건데 이거는 해외 원정 투쟁이잖아요. 와, 제가 그 특사단이 보내는 그 사진이나 뭐 수많은 메시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밤낮 없이 투쟁하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놀라웠는데요. 예, 2주간 일단 갔다 온 소감, 전체 소감. 이 부분은 짧게 뒤에 얘기 있습니다. 짧게 전체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아주 짧게 하라고 강조까지는 네, 했어요. 박경석 대표님 말에만 붙어 있어요. 짧게 하세요. 아, 인생은 뭘까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처럼 감미롭게 다녀온 파리 특사단. 감미로운 투쟁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또 새로운 신조 나오는 겁니까? 감미로운 투쟁? 투쟁이 감미롭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알았어요. 또 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아, 오케이. 자, 감미로운 투쟁을 하고 오신 박경석 대표님, 그 다음에 저는 치열한 투쟁을 하고 왔고요. 왜 치열했냐? 그러면 이 40명이 갔어요. 이 특사단에. 네. 무려 이제 한국의 장애인 권리 약탈들을 좀 알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40명이 같이 간 거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40명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뭐 많은 분들은 뭐 놀러 갔다 왔냐 하지만 정말 기름기 하나 안 빼고 논 시간이 없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고 또 그 치열하니까 또 감미롭기도 했던 네, 그런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우리 치열한 투쟁 마치고 오신 우리 이지민 활동가. 저의 10대 때 꿈이 유럽에 가보는 게 꿈이었는데요. 항상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유럽을 가본다니 정말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겁이 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장애인 권리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사실 은혜 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꿈에 그리는 데긴 해요. 이제 한번 여행 가보고 싶다 이러는데 이분들은 놀러 간 게 아니라 원정 투쟁하고 오신 그리고 가신 김에 이제 또 투쟁도 하고 또 한국과 유럽의 또 장애인 복지를 비교하기도 하고 어떻게 권리가 실현되는지 보고 오시기도 하고 이러셨던 거잖아요. 예. 그 얘기 들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예, 도대체 왜 갔나? 왜 전장현이 40명씩이나 해외 원정 투쟁을 갔나? 이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24년도 파리에서는 올림픽이랑 패럴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올림픽, 패럴림픽에 많은 시민들이 주목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또 하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장애인의 이제
또 존재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장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졌던 거죠. 이 패럴림픽이 정말 권리에 입각한 그런 국제적 행사이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알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국제적인 연대, 왕국의 장애인들이 함께 단결해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첫 여정으로 네 세계 이목이 끌리는 파리로 네, 장애운동의 중심 전장현이 갔다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망국의 장애인이여 단결하라. 네, 망국의 장애인이여 단결하라. 네, 와. 장애인 운동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중심이 맞나 전장현이? 맞죠. 그래요. 전 세계의 장애인 권리를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찬을. 네, 아니, 근데 그거 생각나요. 현재 언론에서 쓴 내용 중에 자기네 나라에는 이런 장애인단체 없다. 칭찬인가 욕인가요? 르몽드지. 그래요, 르몽드지. 르몽드지. 르몽드지에서, 그 유명한 르몽드지에서, 예,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K-팝이 아니라, 이제 K-장판. 네, K-장판이 이제. K-장판 투쟁. 네네. 이것도 네, 갑니까? K-장판 투쟁? 네, K-장판. 네. 이야. 수출. 수출 너무 자본주의 용어구나. 네, 아무튼. 네. 아니, 야, 이런 것도 다 준비해 갔어요, 그죠? 그 오세훈 시장님한테 네. 스탑 오세훈. 스탑 오세훈. 여기 윤석열은 조금 네. 놔뒀어요. 네네네. 아, 의도가 있는 건가요? 한 놈만 줄인다. 누가 보면 오세훈이 대통령인 줄 알겠다. 막 이런 농담도 사실 한국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고마워해야 돼요, 오세훈은. 아, 오세훈 고마워해야 된다. 세계 정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아, 거듭났다. 네.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투쟁해서 세계 2,000명이 이제 오세훈 얼굴 알아요. 유인물 2,000명 받았거든요. 네네네. 2,000장을 가져갔어요? 네. 오세훈과 윤석열은 초록이 동색인데 그런데 오세훈이 집중된 거는 그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또 서울시의 수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어난 그것은 장애인의 권리의 명백한 약탈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하고 폐지한 것. 탈시설 지원조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폐기했잖아요. 폐지했죠. 네. 이 악랄한 약탈자.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 약탈 도시가 된 겁니다. 서울시는 뭐라고요? 장애인 권리 약탈 도시. 오세훈 시장이 막 서울에다가 올림픽 유치하겠다고 또. 네네. 2036년? 맞아요. 네, 36년. 내년도에 네. IOC에서 네네네.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제 이 경쟁에 붙었는데 서울시는 흑자 올림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막 띄우더라고요. 그래 서울시 장애인 권리 약탈 도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유치 반대 투쟁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미 했어요. IOC에 가가지고 우리 이규식 대표님이 가가지고 또 서한도 전달하고 그리고 답장도 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약탈 도시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죠? 국제적 연대. 올림픽 정신을 생각해서라도 이건 굉장히 올림픽 정신에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려서 오세훈 시장이 반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쟁을. 장애인 권리 약탈 도시에서는 올림픽 언감생심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모델, 네, 시티즌십, 예, Against ableism. 예, 에이블리즘은 능력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애인 차별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비장애 중심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against 뭐죠? 저항한다. 저항한다. 차별에 저항한다. 그래서 요걸 조금 의역하면 이거 비슷한가요? 맞아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간다. 장애인 운동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갔거든요. 프랑스에 가서 혁명의 광장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기자회견하고 뉴 시티즌십, 시민의식이 언제 처음 생겼나요? 프랑스 혁명. 네, 민주주의 혁명. 시민혁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제3의 신분인 평민,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바스티유 감옥을 폭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인권선언을 합니다. 또 그게 1789년 쭉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시민혁명이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시민혁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럼요. 비장애 중심의 이 세상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이 공화국이었지만은 시민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래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는 시민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만 시민이냐? 나도 시민이다. 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의 이 사회의 시민사회에다가 제3의 신분이 막 쳐들어가듯이 우리도 막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으로. 네. 바스티유 감옥 말고 서울시청으로 갑시다. 네. 아니죠. 바스티유 감옥은 뭐냐? 장년 거주시설이에요. 아, 그럼 거주시설 폐쇄하러? 아, 그래서 이거 막 거기서 외친 거예요? 그럼요. 아. 우리는 그때는 능력주의, 경쟁주의였지만 우리는 그거 폐지, 능력주의 폐지, 자본주의 경쟁체제 폐지, 비장애주의. 그래서 아랫줄. 네. 우리는 기준도 바꾸고 네. 새로운 시민의 계급으로 우리는 들어갑시다. 갑시다.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혁명을 배우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해됐습니까? 야. 진짜 아니, 은희 씨 거기 가서 또 외치고 오신 분인데. 그 시민들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뉴 시티즌십 어게인스트 에이블리즘 외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만 외친 게 아니에요. I want 뭐라 그랬더라? 아, 솔리더리티. I want solidarity. We want solidarity. Paris citizens. Please solidarity. New citizenship against ableism.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준비해간 유인물이 나라별 500장이었었는데 나라별로. 네네 그게 이제 다 소진이 됐고 2,000장이? 네네 네. 마지막 날에는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 스티커를 막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프랑스에서 또 출력소를 찾아가지고 1,000장을 또 이제 출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나눴는데 하루 만에 이제 아침이면 다 동이 날 정도로 너무 시민들이 막 열심히 받아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기다렸다가 받아가시네. 줄을 서서 받아가셨어.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스타 모세움, 어떤 뉴 시티즌십 어게인스트 에블리즘에 대해서 각 나라 언어로 또 녹음을 다 해가가지고 이제 또 지하철에서 열심히 틀면서 시민들한테 왜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민권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렸고, 그래서 실제로 전장현 홈페이지에 외국인 접속자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근데 2,000장을 뿌렸는데 200명 정도가 전장현 홈페이지에 접속했거든요. 정말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사실은 QR까지 찍어서. 그러면 실제로 그것들을 그냥 읽어본 사람은 몇 %냐라고 하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읽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시민들의 동의와 또 지지들이 사실은 있었던. 인상 깊었던 건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노르웨이 농성장을 찾았을 때 차가 지나가다가 멈춰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라고 지나가는 하더라고요. 차가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었을 때 굴럭 뭐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굴럭? 네, 굴럭 이러기로 하고 대사관에 이제 다 스티커를 붙였었거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안 거죠? 네, 그랬을 때 프랑스 대사관에서 나와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냐 이제 묻기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지한다라는 것들하고 진짜 열심히 읽어주는 시민들이 네, 많았습니다. 일단은 이 한국에서 우리가 지하철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각 그 세계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관계의 차이가 커요? 이렇게 막 비아냥대고 욕하고 뭐 이런 것과 기본적으로 그 관계의 망이 다르더라. 질적으로 다르더라. 라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용숙 대표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몇 명이서 또 차도를 막아가지고 몇 번 외쳤는데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빵빵을 안 하더라고. 우리는 1분만 따가면 빵빵빵빵빵빵 속사부터 막 오고 막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듣고 박수 치고 이렇게 있는 이것만 생각해도 지하철 내에서도 혐오하거나 욕하거나 막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그 호기심을 가져주고 또 계속 이렇게 연대 손길을 주셨다고 하니까 참 좀 기쁘네요. 네. 그래서
아마 나라별로 어떤 특징? 나라별로 그 장애인 조직하고 또 막 이렇게 연대하는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기관 방문도 하시고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투쟁만 하러 간 게 아니라 또 많은 것들 배우고 오셨을 텐데요. 먼저 주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이동권, 뜨거운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유럽에서 전동 휠체어 이용하시는데 어떠셨는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동할 때 가장 편했던 나라는 노르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슬로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슬로 지하철역은 설계 때부터 경사로가 포함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모든 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러면 모든 구조가 그 경사로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그냥 비장애인 걷듯이 전동 휠체어를 쑥 같이 걷는 거 아니에요? 같은 비슷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그죠? 오. 플랫폼까지 다. 플랫폼까지 다. 경사로도 다 돼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장애 상황이 어느 거나 다 이용 편리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각 나라 이동권 상황은 어땠나요? 두 분,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었던 몇 가지의 장면은 그 이제 뭐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휠체어 용도 타려면 손을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저상버스. 네네. 근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슬로프가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차가 다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휠체어 이용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 뒤에 버튼을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르면 무조건 경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버스 쟁할 때 앞에 가서 탈 거야 경사로 열어주세요 이러니까 동료가 네네네. 가서 열어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프랑스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었던 건 우리나라 마을버스보다 작은 저상버스가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는 요즘에 한국에 이제 많이 좀 이동권 관련해서 나오는 그 수용답형 차량 그러니까 카니발이나 이제 스타리아들을 개조한 차량인데 거기에도 이제 휠체어가 슬로프로 리프트도 아니라 진짜 슬로프로 탈 수 있는 차량이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었던 그 특별교통수단이에요? 뭐예요? 이제 수용답형 차량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자기 이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신청하면 거기들을 즉석으로 노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영문을 불러야 되죠. 네네 불러야 되는데 물론 그런 독일이나 뭐 이런 데 그렇기도 했었는데 노르웨이에서 봤었던 건 기차 자체에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자체에 리프트가 장착돼 있으니까 안에서 영무원이 돌아다니다가 너 여기서 내리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내린 역에서 그 사람이 내려주고 타여주고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독일도 단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나라는 미리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도 그 맨 앞에 가서 승무원한테 나 이제 휠체어 타고 있으니까 경사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연착이랑 상관없이 그 운전사가 내려서 슬로프를 대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제가 봤을 때 주기가 더 짧거든요. 2분, 3분 한 대씩 오는데도 그리고 영무원이 내려서 잠깐 기다려서 대주고 하고 그 이제 운전자의 태도도 이제 위험한 저상버스도 이제 무조건 탑승하면 어디냐고 이제 물어보고 그 옆에 있는 안전벨 옆에 있는 그 하차벨을 누르면 거기서 내린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누르면 이제 거기서 하차한다는 걸 알고 운전기사가 진짜 아무런 불평 안 하고 와서 내려주고 하는 것도 장애인 자석용 벨은 좀 다른 신호가 가나 보죠. 네네, 우리는 게, 모듈 벨하고 네네네, 똑같이 가니까 거기 네네. 그 벨을 장애인이 눌렀는지 비장애인이 눌렀는지 모르잖아요. 트램 이런 거에도 다 장애인용 막, 벨이 따로 있어서 그걸 누르면 더 오래 열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운전수가 맨날 뒤보면서 어디 내려요 왜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 휠체어 이용자가 이 엘리베이터 등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로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는 걸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가 가면 시민들이 알아서 이제 다 이렇게 뒤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쵸 은은님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죠? 가장 인상이 깊었었던 거는 그 이제 루터라는 회사를 방문했고 또 베를린 교통공사의 이제 직원들을 방문했는데 그 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장애인 당사자인 거예요. 그분들이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에요. 접근권 정책을 설계하시고 집행하는 분들이어서 주도하고 있다? 네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루터라는 회사에서는 일부러 그 회사에서 정치인들을 계속 로비를 하고 초청을 한대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직접 타개하고 또 아니면 이제 개선된 데들이 있잖아요. 개선된 데 하나의 사례들을 불러서 그런데 또 의회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봐라, 이렇게 하니까 접근성이 개선됐지 않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펀딩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UNCRPD에 일치하는 국내 교통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그 교통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한국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권리투쟁을 매일 아침에 지하철에서 하면 루터는 국회의원을 불렀을 수 있겠다. 마치 우리는 어떤 장애인의 권리를 장애인 단체가 되어야지만 뭐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교통회사도 하고 교통공사가 오히려 나서서 공공성을 향한 어떤 노력들을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베를린 교통공사는 실제로 제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60년 이상 활동하신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를 직접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데려온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을 같이 만나자 해서 베를린 교통공사의 이 액세서블 담당하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 노동자와 실제로 이제 이와 계속 싸움의 관계에 있었던 이제 60년 된 장애인 이동권 활동가를 같이 모셔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안 부르잖아요. 외국의 사람이 서울교통공사를 만나러 왔는데 전장현을 배석시켜가지고 맞아요. 같이 얘기를 들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얘기하게 하고 네. 여기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서울교통공사가 우리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지금. 학원이 있어야 하면서 계속 바닥을 이렇게 맞추는 게 엄청 인상 깊었던.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걸 그 메시지로서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또 우리를 이렇게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 조직을 소개한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노르웨이에서 탈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나 이제 시각장애 이런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전면 무료 정책을 하는데 이제 물어보았어요. 이제 왜 그렇게 무료 정책을 하냐라고 했는데 정말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루터 회사가 한 얘기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들이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데 비장애인에게 하는 것 같이 같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벌써 출발부터 다르네? 네. 왜 정치세가 다르네. 네, 우리가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 못하는데 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 교통공사는 정말 다르게 오히려 이제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루터라는 회사에서 그것들을 먼저 제안을 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서 그렇게 큰 손실도 나지 않고 이거는 당연히 그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물어보면 제가 양아치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아주 민망했다. 네. 슬픈 일이죠. 네. 우리가 지금 그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나 뭐 이런 것들로 장애인에 대한 무임승차 이런 걸로 막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무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 노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엄을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고 몰아가는 그 한국의 사회에 비하면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요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많이 거잖아요. 감동받으셨나 그러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이동권 관련된 토론회나 이런 거 타면 온라인으로라도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꼭 거기, 너무 좋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 이런 데가 꼭 똑똑히 듣도록. 그렇죠. 네. 만방에 오늘 지금 전달로 먼저 알려드렸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 이동이 불가능해요. M14호선. 이건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오래된 지하철이 여전히 남아있고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이거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거고, 지하철 계단을 다 없애고 하라라는 거고, 여전히 정부나 비장애인 사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이런 논리들이 부닥치고 있고, 그런데 힘차게 못 싸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다 해소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은 다 이용하는데 장애인들은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인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이제 엘리베이터 만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할게요. 프랑스가 저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돈 처박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게 들 것 같아. 그래서 비용이 결국은 이거 마음의 문제구나라고 싶었습니다. 어느 그래서 정권이나 프랑스
그 APF인가? AFP. A? FP. FP가 투쟁한대요. 우리의 투쟁 전술이 매우 독특하다고 좋다고. 그래서 훈련 교관을 보내기로 했어요. 우리 투쟁 전략을 지금 내년도에 한 10,000명 정도 모아서 집회를 한다는데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술회의부터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우리한테 네. 교육을 받고 싶다고. 아, 네. 전달 많이 보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달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나도 내는데 또 프랑스 파리 갑니다. 왜요? 그 집회하러. 지하철 행동 연대하러. 어느 나라나 그 논리가 비슷하네요. 그쯤 돈 들어서 비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그래서 T4 싸우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논리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항공으로 한번 넘어가. 항공 전문가가 네. 돼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5명이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타신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어땠는지 너무 에피소드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비행기 예약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웠긴 했어요. 저희가 이제 결국엔 이제 세대의 비행기로. 세대로? 네네네. 휠체어 이용자는 세대의 비행기로 나눠서 탔죠. 왜냐면 이제 그 휠체어 탑승 제한이 있으니까. 또 휠체어 이용자는 친구들끼리 가는 것도 쪼개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마 이제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배터리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전동 휠체어 배터리? 네네. 배터리 문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 남방항공을 예약했는데, 이 전동 휠체어에 들어간 리튬 배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 위험성이 없는 습식이나 건식, 이제 안전하게 처리된 건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아예 이제 전동 휠체어 탑승을 안 시켜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방항공을 취소하고 티웨이로 이제 바꾸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은혜님이 가져갔던 호이스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 문제 가지고도 이거는 못 실는다, 이 배터리 때문에. 노리튬 이러면서 막, 왜 이거 리튬이 아닌데 왜 사이즈를 제한하냐 막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거 리튬이 아니야? 이러면서 비행기 한 10분 남기시고 간신히 막 들어가셨던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실제로 너무 있었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좀 가장 크게 있었던 거는 아마 은희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전동 휠체어가 지금 사실 기내 반입이 다 이제 그 폭이나 이제 이런 접근권의 문제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동 휠체어가 탑승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비행기 문 앞에서 기내용 휠체어로 갈아타게 되거든요. 옮겨 타는 방식으로 되는데, 베를린 공항에서 이제 활동 지원사들이 이렇게 기내 휠체어에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공항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는 일이 활동지원사. 네네, 하차시키는 일이 발생했고, 은혜씨를 지원해야 되는 활동지원사를 네네네네. 경찰까지 이제 부르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그래서 문제를 문제 제기하니까 경찰에 부른 거죠? 예. 특히 이제 그 비행기에는 진짜 5명이 이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탑승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5명의 활동지원사가 남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제로 이제 여권까지 뺏어가면서 하차했던 야, 그 사이 일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휠체어는 짐칸에 붙여야 되고, 그죠? 몸만 기내 휠체어, 좁은, 기내, 복도 좁은데 가는 그 휠체어로 옮겨 타야 되는데, 그 옮겨 타는 이것까지도 내 활동 지원을 못 이용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걸 항의하니까 경찰을 부르고,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다. 은혜 씨도 어쨌든 그 자리에 계셔서 같이 그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날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저희가 착륙했는데도 3시간이나 비행기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거든요. 노르웨이에서 비행기를 탈 때 공항 직원들이 저를 들 때 잘못 들어서 피부가 다 쓸렸어요. 제 활동 지원사가 영어로 저의 장애 특성과 노르웨이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저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활동가들이 폭력적이게 끌려 나갔어요.
괜히 미안하고 저 때문에 겪지 않을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죠. 별별 일을 다 겪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게 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보장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무지에서 시작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행위가 굉장히 폭력적으로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불편했던 점들이 좀 더 있었죠. 제가 와상중증 장애인인데요. 네네. 제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이동식 리프트 호이스트를 이용해야 하는데 출발부터가 고생이었어요. 분명 항공사와 통화에서는 수화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가져갔는데 포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간 활동가들이 공항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거대한 호이스트가 포장될 박스를 구하러 다녔어요. 날아간 이동할 때마다 포장지를 뜯었다 감았다 하기가 여간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엔 큰 비닐로 돌돌 감싸고 다녔어요. 또 한국에서 출국할 때, 입국할 때 14시간을 꼼짝없이 앉아만 있어야 하는데 이러다 욕창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화장실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불편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비장애인의 공간. 이렇게 그것도 돈이잖아요. 좌석 굉장히 좁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화장실 공간 확보하는 건 결국 뭡니까? 손님 한 명이라도 태우려고. 이게 돈의 문제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거기는 꼭 설국 열차예요. 설국 열차. 돈만 주는 데는 적합.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내에서 장애인을 고려한 이런 구조들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영업 이윤을 생각하는 어떤 비행사, 항공사, 그 항공사들이 모이는 사장들의 대가리 속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요. 여기가 비행기가 이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상징적 이동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 돈의 이윤의 논리로 가장 차별받고 있는 공간이 그곳이다. 화장실 14시간 가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드는 이 반인륜적인 이 이동形態를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차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야, 장애인도, 불쌍한 장애인도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네? 비행기 태워준 것만 해도 얼마야? 이런 시각이 또 있어요. 그런 진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주 일부러 생각합시다, 우리.